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해설 강의는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다음번 40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강좌이기도 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태권만의 빅데이터 분석 총평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5문제면 50문제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귀감이 되는 문제 5문제를 저하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전회차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했다.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여기는 그것도 조금만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독학하거나 이러면 한능검 재수하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잡고 즐겁고 재밌게 공부한다면 무난하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회차에 비해서 전근대사가 많이 나왔어요. 전근대사가 뭐냐면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말하거든요. 이게 지난번 시험은 50%였는데 60%가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요 근현대사가 40% 나왔으니까 전근대사의 비중이 다소 늘었구나라는 거, 요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전회차와 비슷한 출제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사가 가장 많은 60%였고요. 경제, 사회, 문화 합쳐서 30%, 그리고 인물을 묻는 문제가 10%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도형 표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율을 보면요. 전근대사가 31문제, 근현대사가 19문제가 되겠고,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선사 1문제, 여러 나라의 성장 2문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조선시대가 14문제로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역시 조선이 점수 바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정치가 29문제, 경제가 7문제, 사회가 3문제, 문화가 6문제, 인물사가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봤고요. 그럼 실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문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난이도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 만약에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자,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청동낙타가 이 지역에서 출토가 됐는데, 러시아 연해주에는 크라스키노에서 그 성터, 유적지구에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해주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연해주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러시아 지역에는 여기 있죠. 이게 막 날아다니네요. 여기를 연해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는 청동 낙타상이 나왔는데 이 나라가 외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낙타라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여기는 만주, 북방이나 서역에 있는 동물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 더 나옵니다. 62개주, 이걸로 끝나야 돼요. 선생님, 연해주에 걸쳐져 있었던 나라고 62개주,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나라가 됩니다. 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할 때, 남북국시대 할 때 북국, 발해를 말하는 겁니다. 단서는 단 2가지, 여기는 연해주 지역, 그리고 62주입니다. 여기 있는 발해의 경우는 수도와 같은 주요 지역을 5개의 경으로 뒀고요. 그리고 전국을 15부, 오늘날로 따지면 15개의 도로 나눴고 62주로 행정구역을 나눴다는 걸 기본만 때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틀리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발해 특히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그러는데 울산은 여기 있는 게 울산입니다. 수도의 외항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울산 옆에 경주를 수도로 했던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신라,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 1번
선다가 되겠고요. 자,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근데 솔빈부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는 연해주가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는 뭐가 유명했다? 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솔빈부가 연해주예요. 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그런데 청해진이 오늘날 전라남도 완도거든요. 여기서 해상무역을 전개했으면 그건 뭐가 돼요? 역시 통일신라가 되고, 여기는 청해진엔 짱이 있었어요. 이 짱은 항상 주변 어부들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짱 보고가 활동했던 지역이 청해진이 되겠습니다. 자, 건원중보를 발행해서 화폐 유통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요. 건원중보는 고려시대 성종이 만든 철로 만든 돈이 됩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그러는데, 신라에 있었던 동대문 시장이 동시고요. 동쪽에 있는 시장. 이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동시전이니 이것은 신라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끝났습니다. 강조 나왔습니다. 강조의 정변이 나옵니다. 강조가 누굽니까? 고려시대에 그 신하였어요. 이제 귀족 관리였는데 그 왕을 패합니다. 그래서 목종이라는 왕을 몰아내고 현종이라는 사람을 허수아비처럼 앉힌 사람이 강조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조의 정변을 보고 당시 고려의 원한을 품고 호시탐탐하고 있던 여기는 거란족이 너희의 혼란한 내정을 바로잡아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거란의 2차 침입,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종은 거란의 대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여기는 전라도에 있는 나주로 피신을 가게 되지요. 그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광군을 창설해서 외침에 대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정종에 대한 설명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넘보는 거란족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거란의 침략을 피해서 왕이 나주로 피신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희가 외교담판을 벌여서 강동육주를 획득한 것은 거란의 1차 침입, 성종 때의 이야기가 되고요. 만부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란족이 친해지자라고 당시 낙타를 갖다가 우리나라에는 참 보기 힘든 낙타를 한 50마리를 보냈는데 개경밖에 만부교라는 다리에 꽁꽁 묶어놓고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겨 죽인 사건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태조 왕건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여기는 거란과 친해지면 옛 고구려 땅을 찾을 수가 없다. 거란과는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태조 왕건의 의지, 이것이 만부교 사건이었어요. 자, 5번이요. 후주와 사신을 교환해서 대외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고려시대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당시 광종 때는 중국이 송나라로 통일되기 직전이 되는데요. 여러 개 나뉘어져 있는 중국의 한 부분을 후주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후주에서 망명한 신하가 쌍기라는 중국인인데 이 쌍기의 권유로서 광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 시험 제도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과거 제도가 바로 중국인 후주에서 망명한 쌍기라는 신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좀 어렵지만 답은 우리가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밑줄 긋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가 누굴까요? 이것은 위훈삭제 끝났네요.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훈구파의 반발로 유배돼서 죽임을 당한 그의 옛 차취가 기록된 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위훈삭제에서 끝났죠. 바로 김효년의 기묘하게 화를 입은 선비죠. 기묘사화의 앞뒤가 똑같은 역사적 인물 조광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시 그 지방 세력이었던 살인파의 거두로서 급진적인 방법으로 신세계를 만들려다가 그만 왕과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훈구파의 미움을 사서 결국 사약 먹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신 이분이 조광조 선생이신데요. 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김종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종직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여기는 태건의 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거 정답이고요. 성리학, 유학의 어린이 윤리서가 소학이에요. 어린이들을 바르게 하고 당시 세금 제도 중에 하나였던 공납의 모순을 해결하자라는 주장을 했었죠. 자, 기축 봉사를 올려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건 조선시대 효종 때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이 기축년에 왕께 올린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예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고 당시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우리가 견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예안향약을 시행해서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조선시대 이황 선생님. 자, 사변록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박세당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능건 고급은요, 지금 초신자 여러분들은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이황까지는 뭐 화폐에도 있고 하니까, 천원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송시열이랄지 박세당, 김종직 이런 인물은 어디선가 들어는 봤는데 저분들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능건 고급이 아예 초심자들에게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5분 보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단체일까요? 자, 이것은 가를 주도로, 자, 박상진, 여기서 끝났습니다. 힌트는 박상진이에요. 자, 그리고 풍기에 있는 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인사들이 통합해서 1910년대에 만들어진 국내 비밀결사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박상진, 김좌진의 그렇죠. 191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내 비밀결사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대한광복회 설명으로 옳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해석했다,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의로운 일을 맹렬히 추진하는 단체 의열단이 되고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결성된 비밀단체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독립 의군부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고종의 어떤 명령을 받았다는 그 배경답게 국권을 회복한 뒤에 임금을 다시 앉히겠다. 고종을 다시 왕으로 앉히겠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일제가 꾸며낸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건 이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고,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답은 뭐예요? 공화정체. 다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더라도 왕을 다시 왕으로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화정을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광복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는 신민회하고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 자, 가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가 70주년을 맞아서 큰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948년 토벌대의 제주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피해서 동간리 주민들이 2달 가까이 은신했던 장소입니다.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와서 다시 널리 회자되고 다시금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바로 제주 4.3 사건, 1948년 제주 4.3 사건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전 국민이 모두 알아야 될 역사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제주 4.3 사건이 결국 뭡니까? 당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제주도에서 들고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인 50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2개가 제주도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들을 조사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유신과 관련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이고, 국보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공포 통치를 할 때 만들어 놓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계기는 영화로도 있었지만 1987때 벌어진 6월 민주항쟁에서 우리가 얻어낸 투쟁에서 말 그대로 쟁취한 직선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6월 민주항쟁이겠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마련한 유신헌법의 내용을 검색한다고는 1번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정답은 5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제를 우리가 5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때요? 평이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공부를 한 사람한테 평이한 거지 일반인들에게는 결국 평이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위험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설민석 선생님과 함께 그 어느 수업보다도 쉽고 재밌고 빠르게 한능검을 정리해서 다음번 40회 한능검 고급 자격증 1등급 우리 손에 쥐도록 합시다. 자, 우리 본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아직도 한능검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